자, 오늘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공부 방법을 알려주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에는 가짜 공부와 진짜 공부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뭘 하냐면 가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짜 공부에서 가장 먼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에는 글을 가지고서 읽거나 아니면 본인이 쓰거나 또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말로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보의 밀도에 따라서 받아들이기가 쉽고 압축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보를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주고받냐면 말과 글 가지고 다 해요. 근데 말과 글 둘 중에 어떤 게 정보량이 더 클까? 정보량이 더 많은 거는 글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학원에서든 다른 사람들이 말로 설명해 주면은 책으로 혼자 볼 때보다 이해가 훨씬 빠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은 되게 많은 정보를 되게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우리가 듣고 이해할 때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 말에 담겨있는 정보량 자체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글로 쓸 때는 우리가 말하듯이 글을 쓰진 않잖아요. 그 글은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가 압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설명을 주고받고 대화를 할 때는 머리가 아프지 않잖아요. 그런데 글로 된 거를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하기 시작해요. 왜냐?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뇌가 막 움직여야 되거든. 글을 읽을 때 어떤 과정으로 읽히냐면요. 우리가 책을 펴서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글은 음성으로 바로 들어와서 해독되지 않아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그 시신경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이 뒤통수에 있습니다. 뒤통수에서 글자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받아들이고서 이 글자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는 게 요 왼쪽, 요 옆쪽의 뇌에서 그 임무를 담당해요. 이 글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걸 이쪽에서 해석을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해석하려면 여기서 해야 돼요. 이 단어가 옳은 말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눈으로 글자를 봐. 뒤통수에서 이게 왔어. 이미지가 왔어요. 그럼 이 이미지를 옆통수로 보내요. 옆에서 이게 이런 의미다. 단편적인 각각의 단어가 이런 의미다를 앞으로 보내. 그럼 이 앞에서 그 단어들을 조립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가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말은 들으면 바로 이해가 돼요. 글은 보고 여기서 옮기고 여기서 전두엽으로 보내서 조합을 해야지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글을 읽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말은 뇌를 스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었다고 해도 수업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까먹지. 학원에서 똑같지 않아요? 아무리 2시간, 3시간 공부를 해도 들을 때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다시 보면은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로 듣는 건 운동으로 치면, 걸음으로 치면 공부 걸음마입니다.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리가 움직여서 내가 이해가 되는구나, 공부가 되는구나를 듣기, 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진짜 공부는 언제 이루어지냐?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듣죠. 그건 이해한 것으로 충분해요. 그때 바로 다 외운다면 그건 정말 천재지. 뭘 해야 되냐? 이제 직접 본인이 교과서를 보고 어떤 개념을 이야기했는지 외워야 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읽는 작업은 뭐냐면 뇌에다가 그 문자 되게 힘들게 그 문자를 이해하고 모든 뇌 영역을 거치면서 뇌에 그 이미지들을 심어 놓는 게 글 읽기입니다. 교과서를 읽고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중학교 때 다 들어 있어야지만 고등학교 수업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수업을.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수업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공부량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책 두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별로 큰 차이가 없죠. 그렇게 되게 쉬운 내용들, 얼마 안 되는 내용들을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 번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공부량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중학교 때까지도 얼추 가능해요. 왜냐?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면 공부 자체의 흥미를 잃어버릴까봐 문제를 찍어주거나 이 부분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는 학습지 같은데 압축해서 핵심 요약 개념만 정리해서 주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직접 글을 읽고서 개념을 정리해서 머릿속에 담아놓은 게 아니라 단편적인 단어들만, 단어의 연결들만, 관계 있는 단어들만 태그만 기억하듯이 집어넣은 것들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 바로 까먹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고등학교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대학 가면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서 그 개념에 담겨 있는 그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본인이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글 읽기는 공부로 치면 산책 과정이에요. 이제 익숙하게 걷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해 나가야만 하는 활동. 글 자체에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문학 시간에 소설가 구보시 1위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내가 하고 있죠. 설명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설명을 한다는 건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압축 해제해서 여러분에게 풀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글 읽기가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모르는 단어만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게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압축되어 있는 개념을 이해해서 그 이해하는 뇌의 근육들을 단련시키는 활동, 그게 읽기입니다. 그럼 읽기만으로 공부가 끝날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국어 수업 시간에, 문학 수업 시간에 내가 그 개념 이해 프린트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주고 읽으라고 하죠. 문단별로 요약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약한 거 가지고서 친구들끼리 설명해 보라고 하죠. 왜 설명해 보라고 하냐면 진짜 제대로 되는 공부는 자기가 이해하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글로 쓰는 게 진짜 공부가 됩니다. 근데 글로 쓰는 건 정말로 힘들거든. 글로 해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이건 대학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때 시간도 얼마 없잖아요. 이해가 빨리 해야 되지. 친구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만 갖춰도 본인이 이미 이해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들을 꺼내는 연습이 이 말하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져요. 내가 아무리 읽고 외우고 단편적인 지식들 요약해 놓은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말로 그 단어들을 표현해 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시험 볼 때든 아니면 면접을 볼 때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기는 일종의 공부의 달리기 과정입니다. 한참 달리고 나면은 걷는 게 쉬워지지. 걷는 게 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공부 단계는 뭐냐면 이거는 고등학교 때는 어렵습니다. 대학생 정도 돼야 가능한 작업인데 글쓰기예요.
글쓰기는 논리적으로 자기가 기억해 놓은 모든 지식들을 논리에 맞춰서 자기의 경험을 섞어서 표현해내는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기초를 갖춰야 되고요. 그 기초를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한 줄의 글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만들어내는 설명, 표현 단계, 표현력을 갖춰야지만 가능한 게 글쓰기입니다. 목표를 글쓰기로 삼으세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읽고 이해한 내용들을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공부가 됐다. 이게 진짜 공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